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사례,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저는 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천동필 교수라고 합니다. 자, 일단 학습 목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자, 스타트업의 정의와 고정관념을 알아본다가 첫 번째 학습 목표예요. 세상에는 지금 매일매일 신문 기사에도 스타트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 주위에 많은 스타트업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또 드라마로도 실제 지금 제작이 되고 있죠.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로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의 드라마가 제작되고 현재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스타트업에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보는 단어일수록 그게 과연 어떤 뜻인지, 정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정의와 그다음에 스타트업에 대한 우리 주위의 생각, 편견 같은 고정관념을 좀 알아보는 학습 목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스타트업들이 너무나 많고 그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비즈니스 영역은 어떤 쪽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에서 조금 더 눈을 넓혀서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보통 어떤 국가가 활성화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포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학습 목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이런 분야에서도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분야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참조할 만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학습 목표로 설정을 해 보았고요. 세 번째는 저희 이번 주차의 부제가 성공과 실패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내 그리고 국외의 스타트업 성공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 과연 어떤 요인들을 통해서 이 스타트업들이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공 요인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이 세 번째 목표고요. 자, 반대로 사실 우리 주위는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훨씬 많은데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실패 사례가 공식화해서 얘기되고 있는 실패 사례는 또 많지 않아요. 확률상 보면 실패 사례가 성공 사례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서 이 스타트업이 실패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얘기하는 케이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와 국외의 스타트업도 실패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실패 요인들,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그 실패 요인을 우리가 피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성공에 가까워지는 그런 길을 조금이나마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번째 학습 목표를 국내, 국외의 스타트업 실패 사례를 살펴보고 실패 요인을 도출해 본다라는 학습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강의는 크게 3개 챕터로 3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스타트업의 소개, 두 번째는 국내외 성공 사례, 세 번째는 국내외 실패 사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업의 소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의 정의라는 것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참조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게 학문적으로, 제가 이제 교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다가가면 조금 와닿기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 좀 재미가 없어 하세요. 그래서 실제 국내하고 국외에 스타트업을 하셨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타트업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모아봤어요. 자, 첫 번째,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국내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했던 스타트업의 정의는 세상에 없던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세상에 없던 부분들, 세상에 없었지만 뭔가 불편한 부분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 질문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겠죠. 자, 두 번째는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Focused on Growth라고 성장을 지향하면서 가는 것이 스타트업이다.
또 세 번째는 solving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스타트업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changing the ways things are traditionally done. 기존에 수행되고 있던 방법, 기존의 방법들을 좀 바꿔나가는 것. 조금 더 새로워지겠죠? 바꿔나가는 것이 이제 스타트업의 정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starting from scratch. 그래서 청사진을 그리는, 더 크게 본다면 꿈을 꾸는 것 자체가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A company in its early stages. 모든 것에 있어서 그 회사가 출발 단계에 있다면 이것은 스타트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고, 비록 힘들긴 하겠지만 길을 만들어 나가는 조직이죠. 그죠?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길을 만드는 조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Working toward an innovative common goal이라고 해서 공통의 혁신적인 목표를 위해 달려나가는 일을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completely independent라서 완벽하게 독립적인 그 무언가. 외부의 시선, 편견을 그다음에 기존에 통용되었던 그런 것들과 독립되게 정말로 자신들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옳다는 방향으로 뭔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새롭게 보는 그런 관점으로 갈 수 있는 조직을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Searching for a Sustainable Business Model.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 스타트업이라는 거가 무조건 새로운 것만 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데, 아니면 기존의 방식을 조금 개선하고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지속 가능하지 못한, 예를 들면 물건을 팔아왔을 때 그 판매 금액보다 비용이 더 많아진다면 이거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어쨌든 간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도 스타트업의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강의를 위해서 제 스스로 한번 기존의 스타트업을 정의했던 그런 요소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확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여 건전한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이를 달성해 나아가는 초기 단계의 조직이다. 를 앞에서 얘기했던 많은 실제 스타트업을 운영하셨거나 하고 계신 국내외의 그런 스타트업의 선배자분들이죠. 선배자분들께서 하셨던 정의를 제가 한번 취합해 봤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정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일반 조그만 기업이면 다 스타트업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소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 아니면 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세무 자문이 필요한데 이게 세무서에 가기도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고 근처에 없으니 내가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세무 자문을 해주는 그 무언가를 하겠다 하면 이거는 소기업의 예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모바일이나 웹 기반으로 세무 자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실제 고객들이 오는 데까지 걸리거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의 소요 시간도 감소하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즉시성을 개선해서 가면 갈수록 이 세무 자문 주요 그 서비스 영역이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럼 조금 더 자동화할 수 있거나 더 멀리는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무언가 조금 더 그 소비자분들도 수요자분들도 더 낮은 가격에서 즉시성도 개선되고 사업을 하는 실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더 비용 부분이
절감돼서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다면 이것은 올바른 스타트업의 예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정의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스타트업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자, 첫 번째, 우리 주위에서 있는 시선 그대로를 표현을 한다면 스타트업은 루저들이 나가는 작은 회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위에서 왜 대기업 안 가고 그런 왜 조그만 회사,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 이런 데를 왜 가냐, 아니면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제가 그 서비스를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이 보시면 딱 아십니다. 토스 아실 거예요. 토스라는 회사 아실 거고, 여기 자세히 보면 마켓컬리라고 써있죠? 마켓컬리도 아실 거예요. 이 토스라는 회사나 마켓컬리라는 회사가 우리는 알지만 우리 뭐 부모님 세대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모르실 수도 있는, 우리 관점에서는 아직도 스타트업이에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지금은 성장해 나가고 있는. 자, 토스라는 회사를 창립한 이 대표자분은 전 직업이 치과 의사셨어요. 치과 의사. 우리 고정관념적으로 봤었을 때 치과 의사가 조그만 회사를 창업을 한다. 예, 이런 사례. 두 번째, 마켓컬리의 설립자는 골드만삭스라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에서 근무도 하고, 뭐 전 세계적인 컨설팅 펌에서도 근무를 하고, 예, 미국에서 아주 고등 교육을 받은 수재셨어요. 기존에 우리가 스타트업은 루저들이 나가는 작은 회사다라고 우리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분들의 선택이 옳은 걸까요? 이 고정관념은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같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가 나와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더 이상 스타트업은 루저들이나 가는 작은 회사가 아니고 자신들이 실제 생각했던 그 꿈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 꿈을 실현하는 그런 가장 유력한, 가장 좋은 선택지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스타트업의 매출은 한계가 있다. 과연 그럴까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매출이 고속 성장하는 스타트업도 많다라는 겁니다. 마켓컬리를 보시면 2019년도니까 2020년도는 제가 장담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그 비대면 서비스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2015년 29억으로 시작해서 2019년 4,289억, 지금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4년 사이에 대략 100배 이상이 성장했죠. 100배 이상이 성장했어요. 한 130, 40배 성장한 걸로 보여지는데 기존의 기업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장담컨대 불가능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조직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단 1년 만에 거의 3배, 300%에 육박하는 성장을 이룬 것이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기업이나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산업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배달앱도 마찬가지죠. 2015년에 1.2조 원에서 2018년 5.2조 원으로 지금 이 3년 사이에 4배가 넘는, 400%가 넘는 성장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오히려 매출의 한계가 없어요. 기존의 산업들과 대비해서 이런 신생 스타트업의 성장은 그 누구도 성장성을 가늠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 기회도 많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스타트업은 부실 경영 기업이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의 이익보다는 성장을 택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야놀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숙박업 어플리케이션 회사죠. 그래서 성장을 엄청나게 하면서 영업이익은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존의 아마존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플랫폼형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이는 것이 아까 제가 성장을 향해서 가는 거가 스타트업의 정의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고도 성장을 한 다음에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즘 유력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까지 본인들이 이 회사가 원하는 마켓시어까지 간다면 아마 수익성도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과연 이거 말이 맞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회사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하드웨어 스타트업 중 하나예요. 자, 테슬라를 보시면 말입니다, 여러분. net profit 로스가 매년 2017년부터 계속 적자였다가 2018년도 조금 흑자나고 2019년도부터 조금 흑자나고 있는 구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지금 부실 경영이라는 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관점을 살펴보면 매우 부실 회사예요. 실제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택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이런 전략을 택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다 망한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역량이 있는 스타트업을 대기업이 이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 됐지만 실제 처음 시작했을 때 바이오 시밀러라는 분야에서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스타트업이었어요. 예, 스타트업이었는데 지금 이만큼 컸고 실제 삼성이라는 그룹에서 동일한 분야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을 현재 이기기 압도적으로 이기기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 번째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20대, 30대들의 10대, 20대, 특히 10대, 20대 조금 더 넓히면 30대까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회사 중 하나가 무신사죠. 무신사라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대기업들이 들어온다고 바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무신사와 협력하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못된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것만 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의에서 보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풀면서 고성장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진짜 첨단 기술이 필요하면 첨단 기술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당근마켓. 이미 우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이 당신 근처의 마켓이죠. 그래서 당근마켓인데 당근마켓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정도의 최신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 세상에 없는 기술을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정육각이라는 회사는 고기 배송해주는 업체예요. 고기 배송해주는 업체인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신선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이다라고 해서 그 신선, 초신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현재 웹 기반으로 이 소고기, 돼지고기 등 이런 정육식품을 파는 회사가 정육각인데 이 회사들도 실제 그렇게 첨단 기술을 쓰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100억을 뛰어넘는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더 확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다섯 가지 스타트업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받고 그렇지 않다라는 사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위에 이런 지금 다섯 가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주위에서 보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이런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유연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세계의 유니콘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약 1조 원이에요. 지금 뭐 달러로 환산하면 한 1조 10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업 가치가 그 정도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은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GDP 또는 수출입 기준 경제 규모가 10위에서 뭐 진짜 10위권이거든요. 10위에서 12위 정도를 본다면 그것 대비해서 스타트업이 비교적 활발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거의 시장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어디서 활동하고 있느냐를 봤더니 우리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유니콘 기업들은 IT뿐 아니라 교육, 하드웨어, 소비재, 헬스케어 등 다방면에서 그들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기업들의 시장 가치 기준으로 평가 가치 기준으로 제가 30위까지 뽑아봤어요. 30위까지 뽑아봤는데 중국과 미국의 기업들이 세계 30위의 유니콘 기업들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 문제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IT 기술 자체가 미국하고 중국 쪽이 많이 발전했고 그만큼 테스트할 시장도 넓고 제도나 규제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쿠팡, 우리 가장 대표적인 요 쿠팡이 기업 가치 기준으로 27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그 위쪽에서 많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틱톡으로 유명한 그 회사가 세계 1위입니다. 1위고 두 번째가 디디출싱이라고 해서 중국판 우버예요. 공유 자동차 회사인데 우버는 중국 시장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디디출싱이라는 회사에 인수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스페이스X라는 이 회사, 예, 요즘 로켓 쏘는 회사죠. 이것도 앨런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인데 스페이스X라는 회사나 에어비앤비도 여기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스타트업의 소개를 마치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은 국내외 성공 사례예요.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지만 한번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지 ICT 영역하고 BICT 영역으로 제가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대부분 이제 유니콘 기업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쿠팡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장 가치가 높은 유니콘 기업이고 세계에서는 2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 자, 매출액은 약 7조 2천억 원 정도이고 자, 성공 요인은 성장 중심 경영이에요. 시장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데 여태까지 사실 적자를 많이 봤거든요. 상당 금액의 적자, 분기당 막 수조 원의 적자를 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중심 경영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면서 결국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글로벌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아주 큰 위기가 됐겠지만 여행업계 같은 데는 지금 그렇지만 이런 비대면 산업을 하는 기존에 역량을 쌓아놨던 이런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아주 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돼서 이제 흑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쿠팡 같은 경우는 성장 중심 경영, 그리고 결국엔 여태까지 위기였지만 위기 속에서 계속 역량을 키우고 시장 점유율을 높인 이것이 결국엔 지금 엄청난 기회로 다가왔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회사입니다. 예. 매출액은 약 1조 1천억 원 정도고 성공 요인, 가장 큰 성공 요인은 킬러 컨텐츠겠죠. 배틀그라운드라는 회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표자분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존에 실패를 몇 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몇 번 해보니까 실패 경험이 쌓여서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몇 번의 실패 뒤에 창업을 한 것이 결국에는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창업이 됐고 이런 킬러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고 현재 순항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원래 회사 이름이에요. 저희는 토스로 알고 있지만 회사는 원래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명이 있습니다. 2019년에 매출액은 약 1천억 원 정도예요. 사실 위쪽에 있는 회사들과 비교해서 매출액 규모는 작지만 이들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비대면, 뱅킹, 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죠. 핀테크라고 하는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송금이라는 것과 ICT를 융합을 했어요. 기존의 송금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기존의 은행들이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아주 손쉽게 바꿨다는 거예요. ICT 융합을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래프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현재 가능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지향해 나갈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야놀자예요. 야놀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그냥 그 숙박 시설을 예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 2019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3천억 원이고요. 여기도 비바 리퍼블리카랑 좀 비슷해요.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숙박이라는 그 서비스를 ICT랑 융합을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손쉽게 비대면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결제를 편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주요했죠. 그래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 전통적인 서비스를 ICT라는 기술과 융합을 하면서 플랫폼화가 되면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 윙맵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쿠팡이 경쟁자죠. 예, 그래서 약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일으키고 있고, 이 윙맵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성공 요인은 신뢰 기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기존의 다른 플랫폼과 좀 차별화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신사 같은 경우는 기업명은 실제 그랩이에요. 예, 그랩이고 매출액은 약 2천억 원 정도인데 여기도 유니콘 기업을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요인은 충성심 높은 고객 기반 플랫폼입니다. 고객들의 충성심이 엄청 높아요. 이게 우리 흔하게 하면 덕질이라고 하죠. 기존의 무신사의 창업자 자체가 엄청난 그런 매니아적 기질을 통해서 조금씩 그쪽에서 고객들을 유치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거대 플랫폼이 되면서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화가 되고 이 기업이 우수한 가치로 인정을 받게 되는 사례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기반의 스토리텔링도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쪽 기업들과 대비해서 업종도 스트리트 캐주얼인 것만큼 유행에 민감하고 그런 고객들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 무신사라는 이 기업명도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이런 뜻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처음에 시작 자체가 창업자의 시작 자체가 그런 매니아적인 특성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결국에는 그런 매니아적인 것이 통하는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결국 아주 탄탄한 고객 기반의 플랫폼이 구축이 된 것이 지금의 무신사를 있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CT 영역에서 외 사례를 보면은 자, 첫 번째 스트라이프라는 회사예요. 전자결제 회사고 매출액은 약 3조 7천억 원 정도예요. 추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외부의 재무 정보를 매번 정확하게 공시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추정치고요. 쉽고 빠른 결제 서비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토스가 있듯이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네이버 페이라든가 이런 간편 결제 시스템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알고리즘과 발전된 보안 기술을 가지고 지금 미국 안에서는 거의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기반의 사업 확장을 했다. 자신들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입니다. 매출액은 2018년도 이것도 추정액인데 4조 2천억 원이에요.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도 에어비앤비를 어딜 가든 키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성공 요인은 성장 영역을 일단 발굴했다는 거. 기존에 없던 영역이에요. 이 에어비앤비라는 거는 자신들의 주택이 빌 때를 임대를 한다는 거. 새로운 개념이죠. 누군가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호텔이 하나도 없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 회사 에어비앤비. 예. 이런 새로운 영역을 발굴했다는 거. 두 번째는 자, 끈질긴 바퀴벌레 정신이라고 해요. 창업자들이 어쨌든 3명이 있는데 이 3명들이 결국에 자신들의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했을 때 자기들을 바퀴벌레 정신이다라고 표현을 실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에어비앤비에 투자했던 모두가 이 사업 모델을 딱 듣자마자 이 별로네 막 이렇게 했었을 때 전 세계적인 그 미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었을 때
뭘 보고 투자했냐고 하니까 실제 초기의 비즈니스 모델은 나중에 가면 바뀔 수도 있는데 이 창업자들을 보니까 그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결연한 의지가 보여서 그거 하나 믿고 투자했다고 해요. 자기의 돈은 잃지 않겠구나라는 그 확신 때문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성공했어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초기에 힘든 게 뭐냐면 전부 그 숙소를 발굴하고 그 숙소의 클레임을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 숙소의 사진을 전부 직원들이 가서 찍어줘야 돼요. 전 세계를 무대로 영업을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우리는 성공한 면을 보지만 그 밑에 그 일정 단계까지 올라온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 중 하나가 제가 이제 제 주위에서도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성공 요인 중에 가장 더 중요하게 뽑는 게 성장 여력이 있는가, 두 번째 위기를 버틸 수 있는가,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가,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에어비앤비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특히 많은 여행업들이 힘들고 있는데 오히려 에어비앤비는 매출액이 올랐어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아주 교외의 지역에도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에어비앤비의 수요가 늘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지금 이 에어비앤비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틱톡. 틱톡으로 대변되는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등인 스타트업이에요. 성공 요인은 머신러닝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이 기업은 처음부터 머신러닝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회사예요. 기술 기반 회사고요. 자신들의 고객을 세분화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 도심 지역하고 도시 외 지역의 인터넷 인프라 차이도 많이 나고 연령대별 니즈가 전부 다른데 그걸 전부 세분화해서 다른 플랫폼을 구축해서 동시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본연적인 역량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고 디디 출신 같은 경우는 차량 공유, 아까 말씀드렸죠. 우버와 비슷한 회사인데 중국에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머쥔 회사입니다. 성공 요인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있었어요. 제도적 지원이 있었고 다양한 브랜드와도 연계를 했고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풍부한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국내 같은 경우는요. 이제 BICT 영역에서 보면은 화장품 회사들이 좀 많아요. 화장품 회사. K 요즘 뷰티라고 해서 원래 전 세계적으로 이제 K 뷰티 특히 중국 시장에서 유명한데 LNP 코스메틱이라는 이 화장품 회사도 약 매출액은 2천억 원 정도인데 유니콘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품 경쟁력이 있고 상생 경영이 있고 중국 시장을 진출한 것 자체가 성공 요인을 꼽혀요.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산 GP클럽이에요. 매출액은 LNP 코스메틱보다 조금 높죠. 성공 요인 제품 경쟁력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대표가 이 기업을 창업하기 전에 중국의 유통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시장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통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빠르게 중국에 확산을 시켜서 고도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에이프로젠이라고 바이오시밀, 아까 셀트리온과 비슷한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기술력이 있었고요. 수익 창출, 처음부터 물건을 만드는 게 다가 아니고 처음부터 돈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해서 기업을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스타트업들이 좀 참고해야 될 만한 상황이에요. 자, 외국 같은 경우는 DJI라고, 이거 드론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드론 세계 1위 회사입니다. 품질과 R&D 투자를 많이 하면서도 품질은 좋으면서 저렴한 가격, 그리고 나오는 신제품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고, 스페이스X, 우리 단순히 그냥 로켓 쏘는 회사를 알고 있잖아요. 매출액이 거의 10조예요. 돈도 수익성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민간 쪽에서 결국에는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을 실현하고 있어요. 우주에 있는 보낸 최초의 민간 기업이죠. 민간 항공우주 회사의 세계 1등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사도 그렇고 로켓 실험을 이쪽에 맡겨요. 그거 자체가 이쪽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 손해보면서 계속 로켓을 날리는구나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익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스페이스X가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매출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스페이스 X도.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굳이 IT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넓다라는 겁니다. 자, 와비파커라는 회사는 이제 미국 회사고요. 매출액이 3천억인데 이게 와비파커가 시작된 이유는 안경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 안경 결국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만 결국 그 브랜드의 하나 주인이 독과점적인 회사가 있었는데 이 독과점적 구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비싸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오프라인을 가서 써야 되고 선택의 폭도 작고 해서 온라인 판매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와비파커. 그래서 여러 개를 보내주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여러 개를 보내주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나머지만 다시 회사로 배송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유니콘 기업이 됐죠.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했다는 거.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온라인 판매를 했고 가격대를 상당히 줄였어요. 가격을 대폭 개선했고 그 다음에 개도국의 안경 기부도 하고 기술 이전을 하는 등의 기업 차원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룰루레몬이라는 거는 아마 요가를 하시거나 학생분들 중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매출액이 3조 7천억이라고 하고요. 캐나다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 요인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는데 1마일 웨어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아주 근거리를 다닐 수 있는 단순히 운동복이 아니고 가까운 거리를 다닐 수 있을 때 있는 일종의 의류로 컨셉을 잡고 간 거예요. 그 다음 특히 이제 요가복, 다양한 운동복 중에서도 기능성 중에서 요가복에만 더 초점을 맞췄다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트렌드에 맞춰서 여성만이 아니고 남성 쪽으로도 확대를 해서 매출액을 높이고 있고 관련한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 커뮤니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문이 나서 계속해서 충실한 고객이 생겨날 수 있게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중인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우리 주위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아마 알고 계시는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들도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꼽히는 가장 유망한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스타트업의 성공 요인을 제가 이제 우리 다 같이 앞에서 봤잖아요. 그 꼽아보면 자, 미션과 비전, 조직 문화가 일단 건전해야 돼요. 이렇지 않았을 경우에 실패한 사례가 실패가 아니고 실패라기보다 어려움을 겪은 회사 중 하나가 우버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표를 포함한 핵심 인력의 경쟁력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를 버텨내면서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고요. 성장하는 영역에 있어야 됩니다.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해야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도 같이 성장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목표를 달성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야 돼요.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대로. 이게 되면 꾸준하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챕터로 국내외 실패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 사례보다 사실은 실패 사례가 훨씬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실패 사례는 사실 더 손에 꼽거든요. 그래서 국내와 국외의 실패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비제조 영역의 실패 스타트업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카풀 회사예요. 카풀 회사. 카풀을 하는데 실제 이제 직장을 다녀보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등하교를 하시는데 좀 거리가 있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좀 있는데 혼자 이제 만약에 제가 차를 갖고 있으면 혼자서 그 차를 갖고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 한 명 또는 두 명을 태워서 다닐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서 라이드 쉐어링이라는 주제로 해서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 이게 딱 나왔을 때 진짜 성장성 있는 산업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왜? 정부 규제 때문에 정부에서 허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정부 규제가 신산업일수록 상당히 중요해요. 규제를 하느냐 지원을 하느냐. 근데 플러스라는 사례는 좀
반대 사례죠. 그래서 정부 규제 때문에 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워크. 우리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공유 오피스라는 이 개념을 시장에 도입한 회사입니다. 외국의 회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 회사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다가 대표적인 실패 케이스로 지금 꼽히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액은 2조 2천억 원인데요. 실패 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공유라는 그 키워드가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다 같이 쓴다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전염병에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실패는 아니죠. 회사가 망한 게 아니니까. 그 대신 성장성이 지금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에서 가장 공격을 받는 이유는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위워크라는 이 회사의 사업 구조가 어떤 건물을 통째로 임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을 다시 임대하는 구조거든요. 예, 결국에는 부동산 임대업하고 비슷해요. 부동산 임대업하고 비슷한데 그 시장 투자자들이 그럼 너희 회사에는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느냐, 비즈니스 모델은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결국에 좀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유경제에 가장 핫했던 회사 중 하나의 위워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경제에서 가장 핫한 기업으로 꼽혔던 회사 또 하나의 회사는 에어비앤비예요. 에어비앤비는 실제 지금 그런 공격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위워크는 지금 그런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기술이 부재하다는 거가 실패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오포라는 중국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은 공유 킥보드가 엄청, 전동 킥보드가 엄청 우리 도로에 많은데 공유 자전거가 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포라는 회사가 있었고 매출액이 2조 2천억 원이었는데 2VC라고 해서 이게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성장하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한테 투자를 받는 게 결국엔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매출액이,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한 도시, 그러니까 특정 도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도시에 자전거를 너무나 많이 공급합니다. 예. 그래서 거의 시 인구에 버금가는 그만큼의 자전거를 막 투입한다든가, 결국에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수익률이 훼손돼요.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노출이 되면서 결국에 지금은 실패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아마 사업이 계속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포라는 회사가 중국에서 한때 미국에만 공유경제가 있는 게 아니다, 중국에도 공유경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는데 결국엔 지금은 실패 사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조 영역의 또 실패 스타트업 보면은, 자, 우리나라에는 미스터 피자가 있어요. 미스터 피자라는 회사가 있고, 실패 요인은 대표의 비윤리적 행동, 갑질이라고 하죠. 이게 한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화두가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외국에서는 이미 화두가 됐어요.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에서 불어오고 있는 경영의 기조가 지속가능 경영이에요. 지속가능 경영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외의 것들, 사회적인 측면, 예를 들면 양성평등이라든가 기업 내 윤리, 그다음에 성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노동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잘 지켜져야 결국엔 기업이 지속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미스터 피자는 많은 이제 요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실패 요인이에요. 대표의 비윤리적 행동 때문에. 자, 두 번째는 테라노스라는,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인데 미국의 기업이에요. 한때 포춘지나 미국의 전 세계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 여성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온갖 타이틀을 다 확보한 엄청나게 떠오르는 신성의 기업이었어요. 결국엔 지금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뭘 했냐면 피 한 방울로 수많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암을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실제 그 기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대표가 있다, 우리 그 기술이 있고 이만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다라고 계속 했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 그 기술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회사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혈액진단 아이템이 지금도 국내외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사업 아이템인데 사실 이 테라노스라는 회사 때문에 같은 산업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지상 피해를 본 사례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 실패 요인은 기술이 부자라는 거였고, 자, 준피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회사인데 이거는 실리콘밸리에 있던 공학자들이 만든 회사예요. 자기들이 일을 할 때 피자를 우리는 밥처럼 미국 사람들은 시켜 먹는데 주식 중 하나죠. 피자 시켜 먹으면 너무 맛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창업을 하자. 그래서 왜 맛이 없는지 봤더니 이제 오는 동안에 피자 박스 안에 습기가 차서 빵이 눅눅해지고 그다음에 뭐 제 시간에 오지 않고 등등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기술로 한번 커버를 해보자라고 해서 로봇으로 피자 도우를 만든 다음에 배달을 하면서 피자를 구워서 가서 뭐 이 교통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딱 건네줄 때 손님한테 건네줄 때 가장 맛있는 상태로 배송을 해주겠다고 해서 주목받은 게 이 준피자인데 결국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본질은 맛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하나 실패는 기술에 치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있으면서 기술이 있으면 좋은데 기술에만 결국엔 치중을 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분들은 결국에는 수요 예측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빅데이터 기술이나 뭐 GPS 기술을 이용해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피자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가는 동안 국보해야 되는데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내부에서 판단돼서 그 모델을 버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을 해서 기존의 피자 회사들이랑 다를 바 없는 그런 결국에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기업만의 something new가 사라진 거죠. 가장 마지막은 전문 인력들, 빅데이터나 뭐 이런 마케터들이나 이런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나마 있었던 전문 인력들을 유지하는 데에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느 순간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정말 떠오르는 회사였다가 지금은 사장돼 버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에는 본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여기도 테라노스는 본질이 기술이고 여기는 맛인데 두 회사 둘 다 본질에 결국에 실패했다는 거죠. 자, 루이싱커피라는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한때 중국에서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스타벅스, 중국에서도 스타벅스에 버금간 그 이상 되는 커피 브랜드를 키울 수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도 성장을 중시하다 보니까 무리한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객들을 한꺼번에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출혈 할인, 무리한 할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훼손되죠. 근데 수익성이 훼손되는 걸 숨기려고 분식회계라는 것은 재무 정보로 속여서 발표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들의 상황이 아니고 거짓말한 겁니다. 시장에다가. 그래서 실제 수익성이 그만큼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기업이 무너졌어요. 중국에서 진짜 떠오르는 기업 중 하나였는데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비윤리적 행동을 한 거예요. 비윤리적 행동을 해서 이런 망가진 비즈니스, 지속 가능하지 못한 비즈니스 모델을 숨기기 위해서 비윤리적 행동을 한, 연계된 행동을 했죠. 그래서 결국엔 실패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실패 요인을 보면 첫 번째, 정부 규제. 정부 규제에 맞서거나 아니면 정부 규제가 곧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사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엔 풀리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런 플러스와 같은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례예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건전한 비즈니스 모델, 점진적인 성장과 고속 성장, 그리고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 이게 아니고 그냥 투자를 받는 모델에 의존을 해서 간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표 자체를 달성을 실패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은 스타트업일수록 그 스타트업이 제시한 목표를 보고 그거를 달성을 가정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실패할 경우에 더 이상의 시장에서 우호적인 시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본질이 부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의 본질이 달라요. 다른데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의 역량은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또는 업의 본질이 부재한 경우가 실패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사실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이 부재하다면. 다섯 번째는 건전하지 못한 조직 문화예요. 아까 말했던 갑질 사례, 뭐 이런 것들, 조직 문화가 건전하지 못하다면 성장을 지향하지 않는 안전 제일주의적인 조직 문화가 스타트업에 있다면 그건 상당히 건전하지 못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 보상 체계가 확실하지 않다면 이것도 건전하지 못한 조직 문화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건전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인을 우리 앞에서 봤던 국내외 실패 사례에서 도출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스타트업의 소개, 그리고 국내외 성공 요인과 성공 사례와 성공 요인, 국내외 실패 사례와 실패 요인 한번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아마 그 실제 창업을 하신 현재 동남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의 여러분들의 스타트업 창업 선배를 모시고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스타트업 사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